오늘은 이제 책 읽었던 것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,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.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. 그 전에도 뭐 이야기 중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어, 나는 항상 이제 살아오면서 항상 뭔가 모자라는 게 있었어.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뭔가 항상 모자라고 더 나은 걸 해야 되고, 그게 긍정적으로 가면은 뭐 좀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또 나쁜 에너지로 이렇게 간다면은 계속 뭐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살았었는데, 한 30대 될 때까지 이제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본가를 벗어나서 이제 혼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의 나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.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이제 좀 계속 일에 빠지고 지내다가 1년 정도 안식기를 얻었어. 이렇게 이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문득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. 이게 나였는가? 이게 난가? 그때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추천을 받았어. 아는 분한테.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심리에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풀이를 했더라고.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나오는 책의 한 예를 들어보면, 어떤 곰이 만약에 우리한테 왔을 때 정말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떠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은 졸도를 해버리는 거야.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유체이탈 같이 가버리는 거야.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졸도해 버리는 거야. 근데 마찬가지로 어릴 때 나도 그런 조금 내 수준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스스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야.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. 그 기억에서는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에 이미 남아 있는 거야, 그것들이. 그걸 나중에 후천적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, 그 중에 내 한 예가 뭐냐면, 나는 항상 주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.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 싶어서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.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학대, 좋게 얘기하면 훈육,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되는 거야. 어떤 행동들을 할 때.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른 집안의 친구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,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, 그 자식한테만큼은 이제 무한적으로 주는 사랑 같은 게 있잖아요, 부모님이.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했던 친구들은 보면은 막 이렇게 항상 외롭고 뭐 그런 게 없고 항상 밝고 뭐 또 어떤 좀 뭐랄까 긍정적인 생각이 강하고, 그런 반면에 나는 이제 아버지도 약간 배를 타시고 이렇게 원양어터 나가시고 어머니도 혼자서 남자 2명 키워야 되고, 아버지 봉급도 그때 초반에는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뭐 벽돌집 같은 데 살고 그러고 보다 보니까 뭐 열심히 살고는 싶은데 그만큼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제 힘든 거야. 아버지 배 타고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 막 집안 난리 나는 거야. 막 다 깨지고, 뭐 어머니 집에 안 계시고 잠시 마실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 오셨는데 왜 없냐부터 시작해서,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약간 소리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게 있거든. 조그만한 소리라도 나는 약간 경기를 일으킬 때가 가끔 있어. 그래서 핸드폰 항상 그 진동으로 해놓거나 무음 내지 진동으로 해놓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, 뭐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예고, 그때 그렇게 뭐랄까 한창 부모님과의 교감을 쌓아야 될 때, 잘 지내야 할 때 그걸 못 지내다 보니까 나도 솔직히 이제 가정을 가져야 될 나이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가정을 가지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. 왜냐면 내 자식이나 내 가정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부모를 닮아갈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책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조금 나아질까? 체크리스트를 해보니까 나는 거의 중증 수준이야. 이게 내 안에 그 답답한 애가 있는 거야.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야.
그 성숙하지 못했던 그 애가 다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야. 이건 나 때문이야, 저건 나 때문이야, 엄마 아빠가 싸웠던 건 나 때문이야,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했다고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, 이 애가.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느끼는 부분을 내 안에 있는 이 애를 조금 다독여주면서, 아 그때는 이래서 이런 거고, 뭐 우리가 다 우리나라 그때 다 살기가 이제 먹기 힘든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부모님이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계속 이렇게 다독이고 있고, 또 이런 거 덕분에 또 부모님이라고도 또 연락을 또 하게 되더라고. 연락을 잘 안 했었는데. 예,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참 좀 좋은 걸,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어. 그래서 뭐 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,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, 내가 실은 이 책을 갖다 이북으로 3번 듣고 책으로도 이제 페이퍼로도 한 3-4번 읽었거든. 일단 한 번 더 읽고 얘기를 하면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, 좀 그렇게 안 되더라고.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볼 것도 있고 이러니까.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읽고 느꼈던 부분만 먼저 오늘 기록을 하고,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되었을 때 이거 읽으면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왜 평생 따라다닐까라는 질문 같은 게 있거든. 그러니까 어릴 적에 태어났을 때 그때 받아야 할 시기에 그 사랑을 갖다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따로 그 애정결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, 꼭 그 어릴 적에 그게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어이없지만 나는 그 어린 적에 다른 사람들만큼의 그렇게 애정을 잘 받지를 못했는데,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으로도 승화를 시킬 수가 있어. 어떤 거냐면 항상 이제 예민해져 있어. 이렇게 누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, 누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, 잘못하다가는 우리 부모가 나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고, 막 그런 시츄에이션 같은 게 많았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찰을 하게 돼, 어떤 장면들을. 근데 그 관찰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직업하고 맞거든. 이제 관찰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시야를 내가 다시 풀어서 어떤 논리적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이제 내 일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약간 약간 뭐랄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는 좀 있는 것 같아. 그게 이제 장점이란 장점이고, 일단 그건 그거고, 이제 조금 어릴 때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또 부모님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, 또 부모님들은 내가 했던 말 기억을 못해. 내가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.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맞았습니다, 피가 터졌습니다, 뭐 그때 그래서 너무 서운했습니다, 기억 하나도 못하죠. 나는 다 기억하거든. 그러니까 나는 예민했으니까. 나중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털고 나가야 될 것 같아. 그래야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좀 효도하고 해야 되는데, 그 전에 이것부터 풀어야겠네. 내 안에 어린 애가 울고 있는 애를 좀 먼저 다듬고,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난 나아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편지 일기 여기까지 있습니다.